네, 지금부터 아두이노 통신 프로젝트 책에 있는 챕터 1에 그 아두이노 기본 코딩에 대한 동영상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아두이노를 이제 다루는데 필요한 코딩 문법에 대해서 1시간 안에 기본적인 내용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책에 나와 있는 내용 순서대로 내용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왼쪽에는 아두이노 IDE를 실행을 해놨고요. 그 다음에 아두이노 보드를 이제 노트북에 USB 케이블을 이용해서 연결을 해둔 상태입니다. 기본적으로 아두이노 프로그램은 실행을 하시면 이제 이렇게 나오는데요. 상단에 있는 보이드 셋업과 하단에 있는 보이드 루프 이렇게 두 가지의 함수 이제 형태로 나와 있는데 아두이노 프로그램이 시작이 되면은 최초로 보이드 셋업이 한번 실행이 됩니다. 그 다음에 void loop 함수가 무한 반복되면서 실행되는 구조로 되어 있고요. void 셋업에는 주로 아두이노에 연결된 하드웨어를 최초에 한 번만 설정할 때 준비하는 작업 같은 코드를 넣고요. void loop에는 그런 준비 작업이 끝난 다음에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작업들을 여기다 넣습니다. 그러면 일단 숫자와 글자에 관련된 어떤 아두이노 코딩을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주석 부분은 지우고요. 이제 여기 오른쪽에는 이제 그 책에 있는 내용이 이제 나와 있는데요. 하나의 정수를 저장하는 거랑 하나의 실수를 저장하는 거, 문자 저장하는 거, 단어 저장하는 형태가 이제 각각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숫자나 문자를 저장할 때는 변수라는 걸 사용하는데요. 변수는 이런 컴퓨터에 있는 어떤 메모리 공간과 같습니다. 여기 그림에는 일단 상자의 비유를 했는데요. 상자에 데이터라는 이름으로 어떤 숫자 값 1을 저장하고 있는 상태인 겁니다. 이런 어떤 값을 저장을 아두이노에다가 하기 위해서는 어, 변수 이름이라는 걸 일단 적고 변수 이름 앞에 이 변수에 어떤 형태의 숫자가 저장될 건지 정수인지 실수인지 문자인지 그런 타입을 적어줘야 됩니다. 여기는 int라고 해서 정수형 타입입니다. 그리고 equal을 해주면은 저장을 하겠다는 거고요. 오른쪽에 있는 이제 숫자를 적으면은 오른쪽에 있는 숫자가 왼쪽에 있는 변수에 저장이 되는 겁니다. 변수는 기본적으로 컴퓨터 공간 안에 있는 어떤 저장 공간이라고 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에 세미콜론 찍는 이유는 이 컴퓨터가 명령어를 한 줄 한 줄 실행하는데 세미콜론을 만나면 그 첫 번째 줄 실행해야 될 명령어의 끝이구나를 이해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컴퓨터가 이 세미콜론 만나면 다음 줄에 명령어로 내려가서 실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실스 코드 1.3.2에 나와 있는 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변수 값이나 이런 것들 글자들을 눈으로 보기 위해서 화면에 보기 위해서는 시리얼 통신이라는 걸 사용해야 되는데 그 시리얼 통신이라는 걸 사용하기 위해서 시리얼 통신을 하겠다라는 어떤 명령어를 적어주고요. 시리얼.100인 9600. 그 다음에 변수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정수형 변수 int 변수 이름을 하나 만들고 여기에 10을 저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실수형 변수는 float이라고 해야 되는데 여기에는 실수형 값인 아무거나 하나 저장하겠습니다. 저는 3.14를 저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자 하나짜리는 캐릭터형이라고 해서 차르라고 써야 됩니다. 변수 이름을 하나 만들고 문자 하나를 이렇게 저장하겠습니다. 아두이노에서 문자 하나를 저장할 때는 이렇게 따옴표를 하나짜리를 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긴 문자열을 저장할 때는 스트링이라고 하고 긴 문자열을 할 때는 따옴표를 두 개짜리를 해줘야 됩니다. 아두이노 is 이지라고 할까요? 그럼 이렇게 저장한 문자와 숫자를 시리얼 모니터에 출력을 해서 변수에 정말로 값이 잘 저장됐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리얼 모니터에 출력하는 방법은 이렇게 합니다. 시리얼 프린트LN 원하는 이제 변수 값을 여기다가 괄호 안에다 적어주면 그 변수 값이 출력이 됩니다. 복사를 해서요. 필요한 부분만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코드를 아두이노에 업로드를 하기 전에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보드는 아두이노 우노로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하고요. 포트가 아두이노 우노 걸로 포트를 잡아줍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보드랑 포트가 잡혀있는 상태에서 업로드 버튼이 이 화살표 버튼이거든요. 이걸 눌러줍니다.
최초에 저장하라고 들었는데 전 저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장을 하고 그럼 업로드가 시작이 됩니다. 컴파일 중이라고 뜨고요. 이제 업로드가 조금씩 되고 있죠. 아두이노로 이 코드를 업로드를 이제 완료할 때까지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완료가 될 것 같은데요. 완료가 됐다고 떴죠? 그럼 오른쪽 위에 시리얼 모니터를 엽니다. 열면은 이제 어떤 글자들이 출력이 된 걸 이제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걸 좀 화면을 줄일까요? 자, 13.14W Arduino is easy라고 출력이 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여기 시리얼 비긴 9600이라는 속도랑 오른쪽 아래에 있는 여기 보드레이트 속도랑 이 숫자가 똑같아야 됩니다. 9600, 9600이요. 자, 이렇게 출력이 됐는데 일단 출력할 때 한 줄씩 띄워서 출력하는 방법이 프린트 ln이고요. 그냥 옆으로 출력하는 거는 그냥 프린트입니다. 자, 이렇게 출력이 된 걸 잘 볼 수 있죠? 변수 값을요. 자, 변수는 이런 식으로 만들고요. 그 다음에 문법으로는 연산자라는 게 있습니다. 연산자는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뭐 그런 걸 말하고 그 다음에 어떤 크기 비교하는 부등식 크다, 작다, 크거나 같다, 작거나 같다 또는 같다, 다르다 그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두 개의 데이터가 같은지 다른지 비교할 때 그러니까 같다는 이제 이렇게 이퀄을 두 개를 씁니다. 이제 우리가 같다 하나를 쓰는 거를 이퀄 하나 쓰는 거는 이제 변수의 값을 대입하는 걸로 저장하는 걸로 썼잖아요. 그래서 두 개가 같은지 다른지를 알려면은 이렇게 이퀄을 두 개를 해야 되고 다르다라는 걸 비교하려면은 느낌표하고 이퀄을 이제 넣어주면 두 개가 다른지를 비교하는 문법 형태가 되겠습니다. 논리 연산이라는 것도 있는데요. 논리 연산은 AND 논리 연산이 있고 OR 연산이 있는데 AND라는 거는 양쪽에 오는 두 개의 값이 다 참이면 상태가 참이면 전체가 참이 되고 OR 기법은 양쪽에 오는 상태가 둘 중에 하나만 참이어도 전체가 참이 되는 어떤 기법이 이제 논리 연산 중에 이제 한 종류고요. 이거 외에도 논리 연산은 더 있습니다. 가장 이제 아두이노를 사용하는데 기본이 되는 것들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몇 가지 자칙 연산, 부등호, 그다음에 논리 연산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실수 코드 1.3.3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시리얼 통신은 계속 쓸 거니까 가만히 놔두고 시리얼.p거든요. 변수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정수형 변수 1, 그다음에 정수형 변수 b에 2를 저장하고, 그다음에 정수형 변수 r1, r2, r3, r4를 만드는데 값을 저장하진 않습니다. 그 다음에 r1에다가는 a 변수랑 b 변수를 더한 값을 저장하겠습니다. 그럼 1 더하기 2니까 3이 저장이 되겠죠? R2에는 b에서 a를 뺀 값을 저장하고요. R3에는 a가 b보다 큰지를 물어봐서 그 결과값을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R4에는 a가 0보다 크다라는 사실과 AND 연산, AND 논리 연산을 하고 b가 10보다 작다라는 상태를 넣어서 R4는 어떤 값이 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serial.println R1 출력해 보고요. 그 다음에 여기를 복사를 해서 R2, R3, R4가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업로드를 하고요. 업로드 버튼 누른 다음에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업로딩이고 업로드 완료됐습니다. 시리얼 모니터를 열겠습니다. 열면 결과가 3101 나왔는데 첫 번째 R1을 출력할 때는 2 더하기 1이니까 3이 맞고 두 번째 1은 B 빼기 A, 2 빼기 1이니까 1이 맞죠? 그래서 여기까지는 맞고요. 그 다음에 0은 어떻게 되냐면은 A가 0, B보다 크냐를 물어봤습니다. 이렇게 부등호 같은 경우는 참 또는 거짓만 알려줍니다. 그래서 이 관계가 지금 A가 1이고 B가 2잖아요. 그럼 1이 2보다 크다가 거짓이잖아요. 그러면은 거짓이면은 0을 돌려주고요. 부등호 연산이요. 만약에 참이면 1을 돌려줍니다. 지금은 거짓이니까 0을 돌려줬습니다. 그 다음에 A가 0보다 크다. 그 다음에 B가 10보다 작다라는 걸 AND 연산으로 묶으면 어떻게 되냐면은 A가 0보다 크다라는 건 참이죠. 1이 0보다 크다 하니까.
그 다음에 b가 10보다 작다라는 거 2는 10보다 작다가 참이죠. AND 연산은 양쪽이 오는 게 참이면은 전체가 참이 됩니다. 그래서 참을 의미하는 값 1이 알파에 저장이 됐고 이렇게 출력이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어떤 변수들의 좌측 연산과 부등호 이런 것들 한번 논리 연산까지 한번 알아봤는데요. 자, 그 다음에는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조건문이 있습니다. 조건문. 자, 조건문은 이 그림의 어떤 도로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어떤 상태에 진입을 할 때 내가 이쪽을 할 것인가 저쪽을 선택해서 실행할 것인가 이게 어떤 선택을 하는 그런 것이 이제 조건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내려가 보면은 하나의 조건이 참인지 따질 때는 if를 쓰고요. 괄호 안에다가 참인지 거짓인지를 나타내는 어떤 식들을 적게 됩니다. 이런 거 같은 경우는 a가 0보다 크냐 물어보는 거죠. 0보다 크면 참이고 0보다 크지 않으면 거짓이죠. 그럼 참과 거짓을 따질 수 있는 값들이 이 if의 괄호 안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참이면 이 물결 괄호 안에 있는 걸 실행을 하고요. 거짓이면 물결 괄호 안에 있는 것을 실행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조건이 참일 때와 거짓일 때 각각 어떤 동작을 시키는 건데, 즉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건데, if 해서 참이면 텍스트에 플러스라는 글자가 들어가고, 그게 거짓이면 위에 같은 경우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밑에 같은 경우는 거짓이면 else가 자동으로 실행됩니다. else에는 비교값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위에 게 거짓이면 else가 실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else 이 부분이 실행이 되고요. 거짓이면은 참이면 이 부분이 실행이 되고 밑에 부분은 실행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 조건 중 참인 것만 실행하는 방법은 if, else if, else if, else if, else if, else if를 쭉 제 마음대로 쓰고 제일 마지막에 else를 써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if가 참이면 이제 이 부분을 실행을 하고요. 밑에 있는 건 하나의 이제 그룹입니다. 그룹이라서 참인 게 하나만 나오면 나머지는 실행 안 하고 벗어납니다. 근데 만약에 여기 if가 참이고 거짓이고 거짓이면 내려와서 비교를 합니다. 여기가 만약에 거짓이면 또 내려와서 비교합니다. 여기가 만약에 참이면 그 부분에 있는 물결 괄호 안에만 실행을 하고 이 if은 한 그룹을 벗어나게 됩니다. 위에 있는 게 모두 거짓이면 여기 else 부분이 자동으로 실행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if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도 이렇게 지우고요. int 정수형 변수 a에 1을 저장하겠습니다. 그리고 string하고 텍스트라는 문자열을 저장할 수 있는 어떤 변수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아직 저장은 안 했습니다. 만약에 a가 0보다 크면은 텍스트라는 변수에 플러스라고 저장하겠습니다. 그렇지 않고 만약에 a가 0보다 작으면은 텍스트라는 변수에 마이너스라고 저장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0인 경우니까 텍스트에 0라고 저장하겠습니다. 여기서 serial.println 해서 텍스트 값을 시리얼 모니터에 출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업로드를 눌러주고요. 조금 기다려줍니다. 업로드가 완료될 때까지. 자, 업로드가 이제 완료가 된 것 같습니다. 오른쪽에 시리얼 모니터를 열고, 자, 여기 플러스가 나왔습니다. 왜 플러스가 나왔냐면은, 현재 변수, 정수형 변수 a 값이 1이잖아요. 예. 그러면은 이 a가 0보다 크다가 참이겠죠? 참이니까 이게 실행이 된 겁니다. 밑에 거는 이제 실행이 안 됩니다. 하나만 참이면 밑에 거나 실행이 안 되고요. 그룹을 벗어납니다. 그리고 다음 줄 명령어인 serial.println으로 온 겁니다. 그래서 플러스가 출력이 된 거고요. 만약에 여기에 a 값이 변화가 되면, 즉 마이너스가 되면 이 부분이 실행이 될 거고, a가 이제 마이너스도 아니고 0도 양수도 아니고 음수도 아니면 0인 거니까 이 부분이 실행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게 이제 조건문이고요. 그다음 반복문이 있습니다. 반복문은 컴퓨터에게 어떤 일을 반복해서 시킬 때 쓰는 문법인데요. for가 있고 while이 있습니다. while 같은 경우는 이제 밖에서 변수를 선언해서 while 다음에 오는 괄호 안에 오는 게 참인 경우에는 계속 반복해서 실행하고요. while 안에 오는 이 괄호 안에 있는 조건이 거짓이면 while 문을 벗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while은 해석을 하면은
뭐뭐 하는 동안이라는 뜻이 있잖아요, while은요. 그래서 이 괄호 안에 있는 값이 참인 동안 계속 반복하겠다라는 겁니다. 이거요. 거짓이면 벗어나겠다라는 겁니다. while 반복문을. 자, 그 다음에 for가 있습니다. for 같은 경우는 이제 세 가지 형태가 있는데 시작값, 비교값, 증가 감소값 이렇게 해서 이제 조금 밑에 내려가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for문이 일단 대표적으로 나와 있는데 for문을 한번 실습을 하면서 설명을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for하고 변수를 하나만 시작값을 만드는데 0부터 시작해서 i가 5보다 작다일 때까지 i를 1씩 증가시키면서 반복하겠다라는 겁니다. serial.println i를 한번 출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업로드를 하고요. 업로드 완료되면 C를 모니터를 열겠습니다. 그러니까 0, 1, 2, 3, 4, 5 이렇게 출력이 됐는데요. 자, 처음에 i 값이 0이잖아요. 그래서 최초에는 여기가 실행이 됩니다. 그 다음에 실행되는 게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 그래서 번호를 매기자면 1번, 그다음에 여기는 2번, 2번 부분이 i가 5보다 작다 2번입니다. 그 다음에 이 물결 괄호 안에 내가 실행시키고 싶은 명령을 넣었는데 그 부분이 이제 3번이 되겠습니다. 3번. 그 다음에 이쪽으로 와서 4번, i++가 4번째 실행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4에서 다시 2로 가거든요. 2에서 다시 3으로 가고요. 여기는 이렇게 점점점으로 나타나겠습니다. 2, 3, 4, 2, 3, 4를 돌게 됩니다. 그래서 실행 순서는 최초에 1번을 만나서 변수값을 초기화하고 2번 실행하고 참이면 3번을 실행하고 다시 3번에서 4번으로 갑니다. 4번에서 다시 2번으로 가서 참이면 3, 4 실행하고 다시 이렇게 계속 돕니다. 만약에 거짓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거짓이면 3, 4 다 벗어납니다. 아예 포문 자체를 벗어납니다. 벗어나서 다음 줄 명령으로 내려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 0, 1, 2, 3, 4는 왜 찍혔는지 한번 따져보면은 첫 번째 i 값이 0일 때 출력하라고 해서 0이 출력됐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번 반복을 할 때 i가 1이 됩니다. 이 i 뿔뿔이 뭐냐면 1을 증가시키라는 겁니다. 그래서 i가 1이 되고 1은 5보다 작다가 되죠. 1은 5보다 작다가 참이죠. 그러면은 또 이게 실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i 값이 1이니까 1을 저기 출력을 하고요. 다시 또 i 뿔뿔 와서 i가 2가 됩니다. 2가 되고 2는 5보다 작다가 참이죠. 그러면은 참이니까 시리얼 프린트 L을 실행시켜서 i 값을 출력하니까 2가 됩니다. 그런 식으로 계속 해서 4까지 출력이 되고 4는 5보다 작다가 참이니까 출력이 되고 i가 5가 되면은 5는 5보다 작다가 거짓이잖아요. 거짓이니까 이 부분은 출력이 되지 않습니다. i가 5인 값은 포문을 벗어났기 때문에 이렇게 쓰는 게 바로 반복문입니다. 반복문하고 족구문은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되고요. 그 다음에 함수가 있습니다. 함수는 이제 기본적으로 여러 영역의 코드들을 내가 빈번하게 여러 번 사용한다면 함수라는 걸로 묶어서 편하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void loop 안에서 제가 밑에다가 add라는 함수를 만들어 봤어요. 이 add는 두 개의 숫자를 더해서 그 결과를 알려주는 함수인데 두 개의 숫자를 더해서 돌려주는 방법은 이 return이라는 걸로 돌려줍니다. 돌려주면 앞으로 제가 함수를 쓸 때 add라고만 이렇게 적고 필요한 숫자를 적으면은 두 개의 숫자를 더해서 결과를 a라는 변수에 이렇게 저장하게 되는 거거든요. 자, 이런 형태를 한번 실제로 한번 코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시리얼 통신은 이제 계속 쓰고요. 밑에 있는 걸로 한번 해볼까요? hello 함수를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이 void 셋업과 loop을 제외하고 다른 함수를 아래에다 만들어 보겠습니다. void hello라는 함수를 이렇게 만들고 O 해서 int i는 0, 그 다음에 i는 3보다 작을 때까지 i 뿔뿔을 해라. 그래서 출력을 이렇게 println 문자열로 hello를 문자로 출력하는 걸 하는데 이게 0부터 2까지니까 0, 1, 2 총 3번 반복하는 거죠. 즉 hello라는 글자를 시리얼 모니터에 3번 찍는 거를 일일이 하나하나 제가 쓰는 게 아니라 이렇게 for 반복문으로 넣었습니다. 이거를
편하게 쓰기 위해서는 이렇게 hello라는 함수로 묶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셋업 안에서 편하게 이렇게 hello라고만 사용을 하면은 이제 이 부분이 실행이 되는 것과 동일합니다. 자, 이걸 한번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드를 아두이노에 업로드 하겠습니다. 업로드하고 시리얼 모니터를 열도록 하겠습니다. 열면은 헬로우가 이렇게 세 번이 찍혔죠? 자,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되냐면은 원래는 void setup, void loop 이렇게 두 가지 함수밖에 없는데 여기다가 사용자가 추가로 함수를 만드는 겁니다. 함수는 어떤 코드의 덩어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내가 이제 매번 for serial print ln 또 필요할 때 for serial print ln 이렇게 계속 작성하면서 쓰면은 불편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내가 매번 똑같이 쓰는 것들을 하나로 묶을 수 있습니다. 저는 hello라는 이름으로 묶었습니다. 그럼 사용할 때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사용해 주면 됩니다. 그러면은 똑같은 이런 효과가 나타나는데요. 이 실행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요. 자, 위에서부터 한 줄 한 줄 실행이 되는데요. 코드는 이렇게 한 줄 한 줄 실행이 되다가 hello를 만나잖아요. hello를 만나면은 이쪽으로 점프를 합니다. 점프를 해서 이쪽 부분을 실행을 합니다. 실행을 하고 이제 마지막을 닿으면 내가 처음에 실행했던 부분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다시 그 다음 주부터 실행이 이제 이어져지게 됩니다. 자, 이런 게 바로 이제 함수의 사용법이고요. 이 함수를 매개 변수라는 걸 이제 포함해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예제가 이제 위에 부분인데요. 자, 여기 헬로를 지우고 이번에는 int add라고 해서 두 개의 숫자를 더해서 결과 값을 알려주는 함수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xy라고 하고 g 한 다음에 g에다가 x 더하기 y를 하고요. 결과 값인 g를 되돌려 주도록 하고 여기 셋업에서는 함수를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int a 하고 a에는 add 1, 2를 넣겠습니다. 그 다음에 serial.println에서 a 값이 얼마인지 한번 출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드를 업로드를 하겠습니다. 코드 업로드가 될 때까지 기다리고요. 네, 이제 완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럼 실을 모니터를 열고 3이라는 게 출력이 됐는데요. 자, 이게 어떻게 출력이 됐냐면 자, 위에서부터 한 줄 한 줄 실행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여기가 실행되고 여기 실행되고 변수가 만들어지죠. A가. 그다음 여기를 만나는데 이 add라는 함수를 만나면은 함수로 점프를 한다고 했습니다. 점프를 하고요. 이때 이 괄호 안에 값이 있지 않습니까? int x, int y 이 부분에 전달이 됩니다. 1은 x로 전달이 되고요. 2는 y로 전달이 됩니다. 그럼 이제 x는 1이고 y는 2입니다. 그래서 x는 1, y는 2 해서 두 개 더하면 3이죠. 그럼 g에는 3이 저장이 됩니다. 그리고 return은 뭐냐면 함수가 종료되면 다시 시작된 위치로 돌아간다고 했죠. 함수가 종료되면서 시작 위치로 돌아가면서 이 z 값을 가지고 가라는 겁니다. 이렇게 가지고 가서 여기에 3이 남게 되고요. 3이 a에 저장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a는 결국 출력하면 3이 출력이 되게 됩니다. 이제 이렇게도 함수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제 이렇게 어떤 되돌려주는 값이 있는 걸 반환값이 존재하는 함수라고 하고요. 이런 그냥 출력만 하고 반환해주는 값이 없는 거를 반환값이 없는 함수라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반환값은 return 다음에 오는 값을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실습 코드도 지금 한번 볼까요? serial.begin 9600에서 serial 통신 준비하고 변수 a에 37을 저장한 다음에 출력을 하는데 어떤 함수를 실행하면서 출력을 하고 있어요. 그럼 이 함수가 어떤 값을 되돌려 준다고 생각하면 돼요. 되돌려주는 값이 이 프린트에 출력이 될 겁니다. 체크 num에다가 a라는 변수를 넣었는데 a는 37입니다. 그럼 37이 같이 전달이 되어서 체크 num이 실행이 됩니다. 그럼 num은 37이고 37을 2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0인가를 물어봅니다. 즉, 이 형태는 짝수인지를 물어보는 거랑 똑같습니다. 2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0이면 나눠 떨어지는 거니까 짝수인 거죠. 이제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37이니까 짝수가 아니니까 이 부분이 거짓이 될 겁니다. 나머지가 1이죠. 37 2로 나누면. 그래서 L주로 와서 add 즉 홀수라는 글자가 텍스트에 저장이 되고 return 텍스트를 하면은 텍스트에는 add라는 글자가 적혀 있으니까 시리얼 프린트 하면은 이렇게 출력이 됩니다.
다음에 배열이라는 게 있습니다. 변수에는 하나의 데이터만 저장할 수 있는데 한 번에 하나. 근데 이제 여러 개를 이렇게 저장을 하고 싶으면은 배열이라는 걸 만들어서 사용하면 편리합니다. 자, 예를 들면은 이제 여기 있는 예를 여기 오른쪽에 한번 적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배열을 만들 때 정수를 저장하겠다 하면 int라고 해야 됩니다. 그리고 배열 이름을 적고 몇 개를 저장할지를 이런 식으로 적고요. 이제 여기에 세 개를 저장하겠다고 했으니까 아무 변수나 제가 이제 아무 정수나 제가 이렇게 저장을 하도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또 이렇게도 할 수 있어요. 뭐 물론 실수를 저장하겠다. 물론 뭐 B 하고 나는 네, 두 개를 저장하겠다. 이렇게 두 개 하고 예를 들어 3.14, 1.15 뭐 이런 식으로 저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요소에는 어떻게 접근하냐면은 0번부터 시작해서 A에 0이 현재 지금 1이고요. 뭐 예를 들어 변수 X에다가 A의 0번째를 넣는다. 만약 이렇게 하면은 A의 0번째가 1이거든요. 그러면은 1 값이 여기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A의 1번째는 값이 2입니다. A의 2번째는 3이고요. 왜 이제 0번부터 시작되는 거에 이제 주의를 하셔야 되는데요. 이 배열이라는 걸 만들면은 컴퓨터 저장 공간에 이런 모양의 데이터가 생긴다고 보면 됩니다. 저장 공간이 3개죠. 이게 1, 2, 3이 저장되고요. 이 기다란 기차처럼 생긴 저장 공간의 이름은 배열 A. 첫 번째 있는 위치는 A의 0번째라고 부릅니다. 두 번째 있는 위치는 A의 1번째라고 부르고요. 3이 저장된 위치는 A의 2번째라고 부릅니다. 0부터 시작되고요. 이 꺽쇠 괄호 안에 있는 이 숫자 있잖아요. 0, 1, 2. 이거를 뭐라고 부르냐면은 영어로 index라고 부릅니다. index. 예. 그래서 인덱스 이 숫자 값을 이제 이용해서 배열의 각 요소에 접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실제로 그 배열에 저장된 값이 맞는지 한번 시리얼 모니터로 출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리얼.println a의 0, 그 다음에 a의 1, 2를 한번 출력해 보겠습니다. 업로드를 하고요. 업로드가 완료되면은 시리얼 모니터를 열겠습니다. 그러면 1, 2, 3이 출력이 됐죠. 즉 A0에는 1이 저장됐고 A1에는 2가, A2에는 3이 저장됐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런 배열을 이제 어떤 값을 저장하거나 어떤 값에 접근을 할 때는 반복문을 많이 쓰는데요. 뭐 예를 들면은 아까 배웠던 폼을 이용해서 한번 배열에 있는 값을 저장하고 다시 출력해 보겠습니다. 처음에 배열에 저장된 값이 없다고 칠게요. 없다고 치고 i는 3보다 작다 할 때까지 i 해서 자 a에 이런 접근이 가능합니다. 인덱스 부분을 변수로 이렇게 처리를 하는 거예요. 여기다가 어떤 센서 값 같은 거 있잖아요. 센서 값을 저장을 하면 되게 편리하겠죠. 그럼 총 3가지 센서의 값을 저장할 수 있잖아요. 지금 같은 경우는 어떤 아두이노로 센서를 측정하는 게 아니니까 랜덤한 값을 한번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랜덤을 1에서 11 이렇게 해서 이게 랜덤한 숫자를 알려주는 거군요. 여기 시작값부터 끝값 사이에 있는 어떤 랜덤한 숫자를 발생시켜주는 함수고 그 값을 여기 ai에다가 저장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 값이 무엇인지 출력을 하는데 지금은 이제 출력하는 것도 한번 포문을 이용해서 해보면은 for i는 0, i가 3보다 작다 할 때까지 i 뿔뿔 serial.println 하고 a하고 이 인덱스 부분을 변수로 해주면은 편하게 출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i가 0, i가 1, i가 2일 때 각각 출력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을 업로드를 해서 한번 시리얼 모니터에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리얼 모니터 열면은 8, 14 이렇게 랜덤한 값 3개가 출력이 됐는데요. 일단 랜덤 값이 제가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은 i가 0 부분에 들어가고 그 다음 랜덤 값이 i1, 그 다음 랜덤 값이 i2에 저장이 됐고요. 일단 값을 대입할 때도 이렇게 포문을 많이 쓰고요.
그 값에 접근해서 출력하거나 다른 데 쓸 때도 for문을 많이 씁니다. 그리고 항상 주의해야 될 것은 이제 인덱스는 0부터 시작된다는 거부터 이 부분이 이제 중요합니다. 여기 코드 같은 경우는 랜덤한 값을 저장해서 출력하는 걸로 제가 아까 전에 했던 형태의 예제가 나와 있네요. 그 다음에 일단 기본적인 이런 조건문, 반복문, 변수 이런 문법 말고도 아두이노의 특수 명령어들이 있어요. 이 아두이노의 어떤 하드웨어를 다루기 위한 특수 명령어들인데 이거에 대한 좀 설명을 이제 간단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핀 모드라는 게 있는데 핀 모드 주로 이런 이제 핀 모드는 딱 한 번만 하면 되기 때문에 셋업에서 많이 씁니다. 그래서 핀 모드 하고 첫 번째는 이제 몇 번째 핀인지 핀 넘버를 줬고요. 그 다음에 그 핀의 어떤 상태, 모드가 어떤 상태란 뜻이야. 상태를 적는데요. 만약에 이제 제가 LED를 사용한다고 해볼게요. 여기 이거는 주석입니다. 컴퓨터가 실행을 안 하는 주석 부분입니다. LED 같은 경우는 우리가 제가 그림을 하나 띄워볼게요. 인터넷에서 검색을 해가지고 이제 보통 아르두이노 LED 컨트롤이라고 하면은 검색이 많이 나오는데 이제 이 그림을 좀 참고로 해보면은 이제 얘 같은 경우는 지금 13번 핀에 이제 LED가 이렇게 연결돼서 전기가 통하면 불이 켜지는데요. 여기 아두이노에는 이 구멍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 구멍에 보면 각각의 번호가 있어요. 0, 1, 2, 3, 4, 5, 6, 7, 8, 9. 이게 구멍 하나하나가 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핀. 그리고 거기 앞에 적혀 있는 번호가 핀 번호입니다. 그 핀 번호를 이 아두이노의 핀 모드에 앞에다가 적어주는 겁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13번이니까 LED가 13번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아두이노 입장에서 전기가 밖으로 나갈 건가 들어오는가를 체크를 해야 되는데 LED 같은 경우는 아두이노에서 전기가 나가겠죠. 이렇게 전기가 발생이 돼서 나가서 아두이노에 닿으면 짠 하고 켜지고 전기가 다시 GND까지 들어와야지 불이 딱 하고 켜집니다. 아두이노 입장에서는 전기가 밖으로 나가잖아요. 불을 켜기 위해서. 나간다, 즉 출력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 거를 이제 핀의 상태라고 보고 출력은 아웃풋이라고 적어줍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뭐 버튼 같은 거 있잖아요. 또는 뭐 스위치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은 전기가 이것도 그림을 한번 찾아볼까요? 아두이노 LED 말고 버튼 컨트롤이라고 해볼게요. 네, 이런 뭐 버튼 컨트롤 해서 이걸 예를 들어 볼까요? 자, 이 아두이노 같은 경우는 요거를 좀 클릭을 하면 혹시 그림이 더 커질려나요? 네, 여기를 좀 확대해 보겠습니다. 그림을. 버튼을 누르면은 뭐 불을 켠다 이런 예제인 것 같은데 이 버튼 같은 경우는 지금 7번에 연결되어 있어요. 7번에.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 5V라고 여기가 이제 건전지로 치면 플러스인데 전기가 이렇게 흐릅니다. 이렇게 와서 이 저항을 타고 이제 이렇게 흘러서 가게 되어 있는데 지금 전기가 지금 들어오는 상태거든요. 이 버튼을 누르면 전기가 이제 이쪽으로 흘러서 이쪽으로 흐르고 GND로 빠지는 상태인데 어쨌든 이 전기의 흐름은 좀 공학적인 내용이니까 좀 무시하고 버튼의 어떤 능력을 눌렀는지 안 눌렀는지를 감지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두이노 입장에서 봤을 때는 버튼을 눌렀는지 안 눌렀는지 어떻게 감지하냐면 전기가 들어왔느냐 안 들어왔느냐 들어왔느냐 안 들어왔느냐로 감지를 해서 버튼이 눌렸는지 안 눌렸는지를 알아냅니다. 그래서 7번 핀으로 전기가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를 상태를 읽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럼 아두이노 입장에서는 전기가 들어오잖아요. 또는 안 들어오잖아요. 들어온다 안 들어온다는 인풋입니다. 인풋. 그래서 그핀 모드에서 뭐 버튼 같은 거를 사용할 때는 버튼이 예를 들어 핀 모드에 7번이었죠. 아까 7번을 인풋으로 해라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전기가 들어오는지를 체크를 해야 되니까 모드를 인풋으로 해줘야 돼요. 그 다음에 디지털 리드라는 게 있는데 어떤
버튼이나 센서의 상태를 읽을 때 쓰는 게 디지털 리드입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해서 뭐 A라고 해서 디지털 리드 여기다가 내가 읽고 싶은 버튼이나 센서의 핀 번호를 적어요. 예를 들어 위에 같은 경우는 지금 7번 핀에 버튼이라고 쓰니까 7이라고 할게요. 이렇게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만약에 눌리면 이제 예를 들어 1이라고 칠게요. 그러면은 1이면 버튼이 눌린 거니까 내가 하고 싶은 걸 여기다 적습니다. 예를 들어 뭐 LED를 ON 한다든지요. 그렇지 않고 눌리지 않았으면 A가 0인 거죠. 그러면은 LED를 오프한다. 이런 식으로 어떤 버튼이 눌렸을 때 안 눌렸을 때를 감지하는 명령어가 디지털 리드고요. 이게 센서에도 쓸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핀에 연결된 어떤 들어오는 전기값을 읽는 게 디지털 리드입니다. 이 갈로 안에는 핀 번호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버튼을 쓸 때는 인풋으로 한번 설정을 하고 디지털 리드로 읽어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아날로그 리드라는 게 있는데 아날로그 리드는 이제 주로 아날로그 센서 값을 읽을 때 많이 쓰는데요. 예를 들어 뭐 A에서 이번에 B라고 할게요. 아날로그 리드 뭐 예를 들어 A 제로 이런 식으로 하는데 얘 같은 경우는 아까 전에 아두이노 핀 번호를 보면요. 이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얘를 이제 빛 센서를 예를 들어 한번 들어볼게요. 라이트 센서 치면 아마 예제가 나올 거예요. 네, 여기 나오죠? 어, 얘로 해볼까요? 네, 여기 그림이 있는데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핀이 이제 아날로그하고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 그림 말고 제가 이제 원하는 그림으로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그림이 좋긴 한데 이제 뭔가 이렇게 광고 같은 그림이 있어서 그래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이 부분이죠. 자, 여기를 보면은 빛 센서가 지금 A0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기 A0가 적혀 있죠. A0가 있고 이게 빛 센서고요.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노란색 선으로 데이터가 들어오는데 빛의 양이 뭐 많은지 적은지를 감지해서 여기 들어가는 전기 신호 값이 달라져서 A0로 있는 건데 아두이노에 보면 여기 아날로그 인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A0라는 핀부터 A5까지 핀은 주로 아날로그 센서 같은 핀을 연결해서 많이 이제 읽는 데 사용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A0에 빛 센서가 연결되어 있으면은 코드를 읽을 때는 디지털 리드가 아니라 이 부분은 아날로그 리드를 읽어야 됩니다. 아날로그 리드를 읽고 이런 건 주로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아날로그 리드로 읽으면은 이제 그 읽은 값이 주로 0에서 1023 사이에 값을 가지게 됩니다. 이거는 이제 아두이노의 어떤 하드웨어적인 특성이고요. 어떻게 주로 코드에 쓰냐면은 만약에 빛의 값이 500보다 크면은 너무 밝은 거니까 뭐 LED를 꺼라 뭐 이렇게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너무 어두운 거니까 LED를 켜라 이제 밝히려고 켜는 거죠. 뭐 이런 식으로 어떤 입후문에 많이들 사용합니다. 센서 값은요. 센서는 이제 아날로그 리드를 있고 그 다음에 밑에 명령 보면 아날로그 라이트가 있는데요. 얘는 이제 어떤 LED 밝기나 모터의 속도 조절하는 데 많이 씁니다. 예를 들어 13번은 말고요. 이제 여기 아날로그 라이트가 가능한 아두이노 우노의 핀을 좀 알려드리면은 이거를 아두이노라는 것만 아두이노 우노라는 보드만 좀 한번 크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나와 있죠? 우노 말고 이거 좀 삐뚤어져 있으니까 좀 네, 이걸로 볼까요? 이 보드가 그림이 큰데 네, 이렇게 크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좋네요. 사라졌어요. 아, 네. 자, 이 그림에서 이 핀 번호 중에서요. 앞에 물결 관로가 있는 게 있어요. 3번, 5번, 6번, 90, 11번. 이 물결 관로가 있는 애가 아날로그 라이트가 가능한 핀입니다. 아날로그 라이트가 가능한 핀이라는 게 뭐냐면은 만약에 이제
아까 90, 11, 90, 11, 3, 5, 6이라 했잖아요. 3번을 예를 들어 볼게요. 3번에 LED를 만약에 연결했다. 그러면은 아날로그 라이트 3번에 어떤 그 0에서 255 사이의 값을 줘서 밝기를 조절할 수 있어요. 255를 하면 제일 밝은 거고요. 0을 하면 꺼지고 그 사이의 값을 주면은 중간 정도의 밝기가 돼요. 그래서 아날로그 라이트는 이제 어떤 LED 밝기나 모터의 속도 이런 걸 조절할 때 쓰고요. 제가 하나 이제 위에서 빠뜨린 게 디지털 라이트가 있잖아요. 요거는 이제 아날로그 라이트랑 비교해서 좀 설명을 할 건데 똑같이 3번에 0에서 255를 주는 게 아니고 1 아니면은 0을 줘서 껐다 켰다만 할 수 있어요. 0을 주면은 전기가 발생이 안 돼서 아마 꺼질 거고요. 1을 주면 전기가 발생이 되어서 나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아마 LED가 켜질 건데 10이라고도 써도 되고 아두이노에서는 1 대신에 하이를 쓰고요. 0 대신에 로우를 써도 됩니다. 하이는 전기가 있다, 뭐 높다 이런 뜻이고 로우는 전기가 없다, 낮다라는 뜻이고 전기가 없다, 낮다라고 하면은 이제 LED가 꺼졌다 뭐 이렇게 비유해서 설명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도 쓰고요. 중간 값을 조절하고 싶으면 아날로그 라이트를 씁니다. 디지털 라이트는 물결이 있는 핀 번호 말고 모든 핀에 다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밑에 보면 딜레이라는 게 있는데요. 딜레이는 일정 시간을 명령어의 어떤 실행을 멈추는 기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1000이라고 하면은 1초를 기다리는 명령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주로 어떨 때 쓰냐면은 예를 들어 LED를 1초마다 깜빡인다고 할 때 3번에 있는 LED를 하이 켠다 기다리고 1초 디지털 라이트 3번 로우 해서 LED를 끄고 딜레이 켜 하면 이게 어떤 코드냐면요. LED를 켰잖아요. 그 다음에 이게 코드라는 게 굉장히 빨리 실행되거든요, 사실은요. 이제 100만 분의 1초 만에 다다다닥 실행돼요. 그래서 이때 딱 실행되고 빨리 내려갔는데 여기서 1초를 기다리라고 했잖아요. 그럼 정말로 1초를 기다려요. 밑으로 내려가지 않습니다. 1초 동안. 그런 다음에 1초가 다 되면 밑으로 내려가고요. 아주 빨리. 지금 LED를 끄는 거죠. 끄고 또 내려갔더니 1초를 기다리라고 해요. 1초 동안 기다립니다. 기다리고 여기를 만나잖아요. 루프의 마지막에 오면은 다시 루프 처음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또 다시 처음으로 돌아오게 무한 반복되는데 1초 기다리 같은 걸 왜 하냐면은 이런 게 없으면은 껐다 켰다를 하면 사람 눈에 너무 빨리 실행되기 때문에 컴퓨터 명령어가 껐다 켰다가 이제 사람 눈에 봤을 때는 제대로 동작이 안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봤을 때 꺼지고 켜지고가 느껴져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런 딜레이를 넣어서 많이들 이렇게 제어를 합니다. 그래서 딜레이는 1000이 1초다만 외우고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은 내가 2초를 하고 싶으면은 2배를 하면 되죠. 2000. 10초를 하고 기다리고 싶으면은 10,000 하면 되고. 반대로 0.5초를 기다리고 싶으면은 500. 더 짧게 0.1초를 기다리고 싶으면 100. 이런 식으로 하면 됩니다. 그래서 딜레이는 이런 명령어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있는 밀리스라는 거는 그 밀리스는 직접 한번 시리얼 모니터로 출력해 보겠습니다. 저건 이제 아두이노가 이제 프로그램이 시작된 이래로 얼마의 시간이 지났는지 알려주는 이제 함수인데요. serial.println 밀리스하고 한번 출력을 해볼까요? 업로드하고 주로 이제 시간을 쓸 때 많이 씁니다. 뭐 몇 초에 한 번씩 실행되라 이런 거 할 때도 많이 쓰고요. 실행해 보면은 굉장히 이제 빨리 뭔가 지나가는데 이제 아무래도 컴퓨터다 보니까 아두이노도 일종의 컴퓨터다 보니까 뭐 1000분의 1초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아주 짧은 단위의 시간을 측정해 가지고 이제 얘는 알려줍니다. 그래서 지금 5, 6, 7, 8 있죠. 이렇게 이 부분이 이제 어떻게 보면 1초, 2초라고 할 수 있겠고요. 이 밑에는 그보다 더 짧은 단위의 어떤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제 얘는 일단 아두이노에 전원을 넣고 코드가 실행되면 시간을 재기 시작하는 명령어고요. 얘는 주로 이제 시간의 어떤 차, 지금 시간과 나중에 이제 3초 후에 시간이 이제 뭔가 이렇게 시간이 흘렀을 때 뭐 3초마다 뭔가를 실행하고 싶다 하면은 뭐 밀리스 빼기 얼마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게 3초의 시간인가 이런 걸 측정해서
뭔가 그럴 때도 좀 쓰고 하는데 그 예제가 여기 있어요. 예제를 보면은 제가 이제 말로만 설명하기가 조금 어려운데 아두이노에 기본적으로 깔면은 이제 이런 예제들이 코드가 있거든요. 그래서 블링크 without delay라는 게 있어요. 여기 02번 디지털에 이걸 한번 열어볼게요. 여기 내려가면은 여기 밀리스 함수를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밀리스 함수가 실행되면은 여기 이제 현재 이 줄에서 55번 줄에서 몇 촌지가 여기에 저장이 돼요. current 밀리스라는 변수에 현재 몇 촌지 저장이 되고 뭐 예를 들어 뭐 시작된 지 1초가 지났다 해서 여기가 55번째 줄 왔을 때는 1.1초다. 그럼 1.1초가 여기 current 밀리스에 저장이 되고 그 다음에 그 previous 밀리스는 이제 그 이전 시간은 이제 여기에 보면은 현재는 0으로 되어 있거든요. 시작이 0이니까. 시작할 때는 이제 0초잖아요. 그래서 현재 시간하고 그 이전의 시간의 차이가 인터벌은 이제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1000으로 되어 있는데 1000보다 크거나 같냐. 즉 흐른 시간이 이 차이가 흐른 시간인데 1초냐를 물어볼 거예요. 1초가 되었느냐. 그러면은 이제 이 부문 안에 있는 걸 실행을 하는 거죠. 그리고 다음번에 루프에 올 때는 끝나기 전에 프리비어스 이전 시간을 현재 시간으로 다시 이렇게 갱신해줘요. 그럼 다음번에 왔을 때도 이 프리비어스 빌리스가 바뀌었잖아요. 현재 시간 빌리스랑 또 차이가 1초가 되어야지 이게 실행이 돼요. 즉 1초마다 실행을 하는 어떤 코드가 됩니다. 근데 1초마다 실행할 때 아까 딜레이를 쓸 수가 있는데 딜레이를 쓰지 않고 이제 이렇게 if문과 밀리스를 이용해서도 1초에 한 번씩 실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조금 약간 어려운 코드인데요. 이런 밀리스를 쓰는 기법에 대한 게 이제 제 책의 뒷부분에 보면 예제 프로젝트 중에 나와요. 거기 한번 설명을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예제를 끄고 그러면은 저희가 지금 아두이노 명령어부터 시작해서 아두이노 명령어를 마지막으로 지금 위에 있는 조건문, 반복문, 함수, 배열, 변수, 문자 이런 것들 한번 가볍게 쭉 다뤄봤습니다. 그래서 이 제가 정말 디테일한 내용 다 빼고 정말 껍데기 위주로만 이렇게 쭉 훑었긴 하지만은 기본적으로 이 코드들을 어떻게 쓰는지를 이제 알고 설명을 듣고 이해를 해야지 뒤에 코드들이 이제 또 이해가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아두이노의 기본적인 코드 설명에 대한 동영상 강의는 여기까지 마치고요. 계속 이어서 책에 있는 내용을 학습하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영상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